안녕하세요. KB 골든라이프센터 일산연금센터장 안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1, 2부를 통해서 굉장히 유익한 강의를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좋으셨죠? 은퇴 후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퇴직 후 일자리하고 재무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인출 전략도 중요하지만 우리 퇴직금을 잘 운용해서 재원을 불리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번 3부에서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을 통해서 사전 질문을 미리 받았고 강연 중에도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는 방금 멋진 강연을 해주신 골든라이프 잠실연금센터 신용숙 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 20분에 걸쳐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본 행사와 별도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사전에 받은 질문 중에서 센터 상담 시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질문을 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을 통해서 사전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ISA와 IRP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는데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ISA와 IRP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이 질문을 선택을 했고요. 차이점 5가지와 공통점 3가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이점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ISA는 가입 자격이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거주자고 19세 이상이고 난 돈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신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IRP는 가입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요. 소득이 있는 개인이나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으신 분, 그렇게 가입 자격이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세제 혜택 중에 ISA는 비과세 혜택과 세금 우대 혜택을 드리는 상품이에요. 근데 IRP는 세공제의 혜택이 있다는 점이죠. 그럼 비과세 세금 우대 세제 혜택 어떤 게 다르냐? 이 비과세는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 해주는 거고요. 비과세 한도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세금 우대 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IRP는 이자소득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를 돌려받거나 깎아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세제 혜택이라는 점이에요. 세 번째 차이점은 ISA의 입금 한도는 연간 2천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세요. 총 입금 한도는 1억까지 입금이 가능하세요. 물론 이제 해지했다가 또 다시 가입하면 한도 금액은 늘어나겠지만 일단은 2천만 원이고 1억이다. 근데 IRP는 연금 저축 계좌와 합산해서 연간 입금 한도가 1,800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으로 일단 입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ISA는 3년 이상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보고 일시금으로 해지하는 그런 상품이라면 IRP는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이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차이점은요. ISA는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하세요. KB국민은행에 ISA 만드시면 다른 데는 만드실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IRP는 금융기관별로 하나씩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제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게 IRP와 ISA의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계좌 수익이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ISA에서 발생된 운용수익도 ISA에서 발생된 운용수익도 IRP의 수익도 다 금융소득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세 번째는 둘 다 금융기관 간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A 금융기관에서 IRP 만들었는데 나 B 금융기관으로 바꿔서
운용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옮기실 수 있고요. ISA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너무 일목요연하게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사전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60세 공무원이에요. 5년 후에 은퇴 예정인데 은퇴 후 공무원연금 외에 주택연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소재의 공시지가 7억 9천만 원 정도인데 주택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은퇴 전에 주택연금을 당장 신청한다면 근로소득과 주택연금으로 인해서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질까 걱정입니다. 높아진다면 은퇴 후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더 좋을지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택연금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네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오래 사는 시대를 맞이했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도 정말 오랜 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의 현금 흐름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주택연금이 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도 높아졌고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나? 이게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정 요건을 좀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충족 요건을 좀 살펴보게 되면 주택연금은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시지가가 12억 원 이하인 실제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을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그럼 딱 1주택 소유주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지가를 다 합산을 해서 12억 원이 안 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주택연금이라고 하니까 연금이네? 라고 생각을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대출을 받아서 연금 형식으로 받아가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연금은 연금인 소득이라는 것보다는 대출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 신고 자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제외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 가끔 그런 질문도 하시거든요. 제가 기초연금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국민연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주택연금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 제가 그 연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연금은 대출 상품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집으로 과연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주택연금을 지급을 할 때는요.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고요. 실제 시세를 연금으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값이 높을 때 신청을 하셔야지 조금 더 많이 받겠죠. 공시지가가 시세의 한 70% 정도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의 공시지가가 7억 9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시세는 대략 한 11억 3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 더 나이가 낮은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60세에 만약에 신청을 하신다라고 하면 1억 원당 약 한 19만 8천 원 정도 나오고요. 65세에 신청을 하시면 24만 원, 그리고 70세에 신청을 하시면 29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자, 질문하신 분이 시세가 약 11억 3천만 원 정도 가정을 한다고 했었을 때 60세에 바로 신청을 하신다라고 하면 월 223만 원 정도고요. 65세에 신청을 하시면 월 271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답변 되셨을까요? 네, 주택연금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너무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예,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사적연금에는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죄송해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적연금 수령 시에 연금 잔액 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 운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사적연금에는 개인형 IRP,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이 개인형 IRP 안에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 원리금 보장 상품과 원리금 비보장 상품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고, 원리금 보장 상품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저축은행 정기예금, 그리고 GIC라는 이율 보증형 상품, 그리고 원리금 보장성 채권형인 ELB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원리금 비보장 상품인 경우에는 잘 알고 있는 펀드, ETF, 그 다음에 K보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라는 상품이 있고요. 작년에 도입된 이 디폴트 옵션 제도에서도 TDF가 대거 편입이 되어 있고, 디폴트 옵션은 총 10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수익을 올릴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이 디폴트 옵션 상품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위험도에 맞춰서 알맞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개인형 IRP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위험 자산에는 최고 편입할 수 있는 비율이 70%까지고요. 반드시 30%는 안전자산으로 운용을 하셔야 되는 룰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펀드는 MMF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상품들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요. 주식형 상품에 100%로 나눈 투자 위험 수익이 높은 거를 100% 하고 싶다라면 연금저축펀드에서 가능하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보실까요? 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대 초반입니다. 퇴직하고 개인 사업자를 내면서 IRP를 해지를 했어요. 지금 다시 시작을 하면 절세 측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입금액과 주기, 환급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아까 시간에 좀 잘 들으셨으면 좀 이 답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장인들은 퇴직을 하면은요, 퇴직금을 수령을 받아서 노후자금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데에 반해서 개인 사업자들은 따로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노후 준비를 별도로 해주는 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우리가 사적연금이라고 하는 연금저축 상품하고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께서 IRP에 대해 문의를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자, IRP 상품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상품이에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세액공제예요. 자, 사업소득이 4,500만 원 또는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내가 최대 9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을 했을 때 납입금액의 16.5%, 그러면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또 사업소득 4,500만 원 초과되고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 납입금액의 13.2%인 118만 8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과세 이연하고 저율과세인데요. 원래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시면 만기가 됐을 때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거든요. 하지만 IRP 상품에서 상품이 만기가 됐을 때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까지 뒤로 이연을 시켰다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5.5%에서 3.3%의 작은 세율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연간 입금할 수 있는 한도 여쭤보셨는데, 연금 저축 상품과 개인형 IRP를 합쳐서 총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한데요.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 한도를 좀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입금 주기는요, 딱 정해져 있는 거 없고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내가 분산해서 입금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다 입금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본인의 자금 상황을 따라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연간 900만 원 초과하여 입금한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내가 연금을 수령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쓸 수가 있어서 자금을 조금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후 자금을 이제 최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1,800만 원까지 입금을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겠죠. 자,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는 적은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이 IRP 상품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IRP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와 있던 내용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IRP로 입금을 하면 출금이 자유로운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신영숙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IRP로 입금하면 출금이 자유로운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유롭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페널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IRP 입금할 때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연금으로 받아라 라고 말하면서 세액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IRP를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나이는 55세부터 인출이 가능하시고 입금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연금 수령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금도 10년으로 나눠받는 연금 수령 한도에 맞춰서 연금 수령을 하셔야 되세요. 물론 2013년 3월 1일 그 이전에 가입한 거는 5년으로 나눠서 또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금이 자유로운가요에 대한 답변은 뭔가 단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55세 이전에는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해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법적인 중도 인출 사유라는 게 있어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본인과 가족의 어떤 요양을 위해서 어떤 돈이 필요하다든지 이제 이런 법정 사유에 해당이 되시면은 중도 인출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IRP 계좌의 원본적인 내용이 연금을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 상품은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을 끝냈죠? 네, 시간상 이제 질문은 많이 들어와 있지만 또 질문을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질문을 좀 다 해결해 드리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웹상으로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과 현장에서 같이 호흡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질문 올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다 해결하지 못한 궁금한 내용은 우리 골든라이프 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로 골든라이프 X와 유튜브 채널 KB스타 연금에 대해서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골든라이프 X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은퇴 준비, 건강관리, 생활정보 등 다양한 컨텐츠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에서 KB스타 연금을 검색을 하시면 은퇴 노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꼭 한번 들어오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스타연금 채널을 통해서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스타연금 웹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로 저희 골든라이프 센터 상담은 골든라이프 X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강연과 Q&A까지 함께해 주신 신영숙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연금 부자가 될 때까지 KB국민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